애초에 시작은 생산자가 물리적 재원 조달의 책임을 모두 지는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들에 따라서 이 책임의 분담의 유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물리적 책임과 비용 부담의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제일 처음 시작된 나라가 어디냐? 1991년에 독일이거든요. 독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지자체 빠져, 진짜로. 지자체 빠지고요. 생산자가 다 해요. 그 독일 가면은 노란 봉투를 줘요. 그 노란 봉투 안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적용을 받는 포장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노란 봉투 안에 EPR 제도에 적용을 받는 포장재 품목만 넣어서 배출하게 되면 요거는 지자체에서 수거를 안 해가요. 생산자와 계약을 맺은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요. 그리고 생산자와 계약을 맺은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죠. 독일의 EPR 제도, 포장재 EPR 제도와 관련해서 DSD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DSD가 뭐냐? 앞에 DS가 듀얼 시스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포장재 EPR 제도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시스템이 듀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쓰레기를 수집해서 선별하고 어쨌든 이런 관리하는 책임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쓰레기가 배출되면 이 쓰레기는 지자체만이 갖고 가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 위에 포장재 쓰레기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하나 새로 생긴 거죠. 듀얼이죠, 듀얼. 그래서 EPR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쓰레기 물질 흐름, 생산자가 관리하는 물질 흐름, 두 가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원형에 가까운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완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 비용이 제일 빡세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렇게 완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독일이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생산자 부담이 너무 세. 그걸 그대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생산자들의 반발도 일어날 거고, 그리고 저게 맞나? 듀얼 시스템이 맞나 저게? 저것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불편해지고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할 거면 그냥 지자체 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해버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프랑스예요. 독일이 하는 걸 가만히 보고 나서 독일 방식, 그건 좀 약간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물리적으로 쓰레기를 수집해서 선별까지 하는 건 지자체가 원래 하던 거잖아. 원래 하던 거 다 해 그냥. 대신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생산자가 줄게. 그래서 물리적 책임은 지자체가 지는 것이고요. 비용 부담은 생산자가 지는 구조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약화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벨기에 EPR이나 프랑스의 EPR이 좀 더 약화된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본이 등장하죠. 유럽에서 하는 걸 보니까 생산자들한테 그래도 너무 부담이 많이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EPR 제도를 어떻게 설계를 했냐? 그러면 아예 수거해서 선별까지는 지자체가 몽땅 책임져 주는 걸로. 그래서 수거와 선별에 따르는 물리적 책임과 비용 부담의 책임은 몽땅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가 선별까지 해서 생산자한테 넘겨주면 이 생산자가 재활용을 해주는. 그래서 수거 선별은 지자체, 재활용 쪽은 생산자. 이렇게 완전히 단계에 따라서 지자체 책임, 생산자 책임이 완전하게 구분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생산자 책임이 가장 완화된, 가장 약한 EPR 유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물리적 책임과 비용 부담의 책임,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게 되느냐, 이 조합에 따라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구체적 작동과 관련해서 생산자 책임 기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재활용 공제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생산자 책임 기구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자들에게 재활용 책임을 어떻게 부여를 할까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산자가 자기가 판매해서 소비자가 소비한 제품이 쓰레기로 나오면 생산자가 자기 제품의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 수많은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판매해서 소비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 수많은 쓰레기를 개별 생산자들이 각각 자기 쓰레기를 구분해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일 거예요. 소비자가 대리점으로 다시 가져올 경우. 화장품 회사에 자기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장품 회사의 대리점으로 사용하고 난 우리 회사의 화장품 빈용기는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대리점 체계가 쫙 구축이 되어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이런 대리점으로 자기 쓰레기를 가져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생산자의 경우에는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생산자들은 대개 특별한 경우죠. 대다수의 생산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생산자들에게 네 쓰레기는 네가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해야 돼 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무역 장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제품을 수출하는 생산자의 경우에는 가령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가전제품을 수출했는데 미국으로 수출된 가전제품의 수거와 재활용 책임을 삼성전자가 미국 가서 해야 돼. 그렇게 돼버리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잖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니까 그 수출했을 때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쟁에서의 왜곡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수입업자에게 쓸데없는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혹은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영세업체들이 또 차이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나름의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가령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냉장고는 우리가 직접 차로 돌아다니면서 다 수거할게요, 뭐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냉장고를 수출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영세한 규모가 작은 생산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작동할 때는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끊고 갈게요. 피하세요.